태원 문학의 향기를 담아 지금 포르모사 문학관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 딸이 갑자기 해3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는 타이완 국가출판사가 선정한 2025 소설 선집 대상작 딸의 이야기인데요. 작가 리광은 판타지적 설정을 통해 여성이 사회에서 마주하는 억압과 그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경계를 넘나드는 기법으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소설 부문 심사를 맡은 장이쉔 작가는 딸은 회피와 고통에 관한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회피의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고통의 근원을 발견하게 된다. 작가는 기묘하면서도 섬세한 판타지 서사를 통해 사회가 집단적으로 외면해온 문제를 드러내고 마지막 장면에서 딸이 탈피하듯 다시 태어나며 여성이 편견을 떨쳐내는 힘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탈피의 과정은 소설 속 등장한 여러 여성 캐릭터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야기 초반 똥처럼 생긴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3이라고 알아본 인물은 바로 딸 мя오미아오의 여자 반친구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규범과는 거리가 먼 신세대 여성으로 볼 수 있죠. 다른 아이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해3을 망설임 없이 만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또 화자인 мя오미아오의 어머니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갈등하는 캐릭터입니다. 딸의 변화를 어머니에 털어놓지 못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딸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죠. 특히 이야기 마지막 남겨진 해3을 또 하나의 딸로 받아들이는 장면은 기존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мя오미아오 외할머니는 해3을 아무렇지 않게 먹으려 하는 인물로 등장하죠. 이는 전통적으로 불결하다고 여겨진 여성 몸의 일부를 제거하려는 시선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мя오미아오는 해3으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마침내 기존 여성의 깨끗함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주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판타지적인 이야기로 풀어낸 작품이죠.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가 리광의 창작 세계 전반에도 이어집니다. 리광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키워드 바로 바다인데요. 잠수를 즐기는 작가로서 그의 상상력은 바다에서 시작되고 딸 역시 그 연장선에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타이완 해양 문학의 신세대 작가 리광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신문 문화면 편집을 맡고 있는 리광은 직장과 창작 외에 대부분 시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어린 시절 천식 치료를 위해 수영을 배우면서 물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고요. 대학 체육 수업에서 잠수를 접한 후 점차 이 신비로운 해저 세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2011년 잠수 자격증을 취득하고는 10여 년 동안 바다의 미지를 탐색해 왔는데요. 하지만 정작 잠수에 빠진 이유를 묻자 그는 잠수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해양 생물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리광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따개비의 뜻에는 그가 직접 촬영한 해양 생물 사진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새우부터 접하기 어려운 물고기까지 마치 해양생물 도감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이처럼 깊은 애정 속에서 그는 생명과의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과 다른 생물이 공존하는 법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해양생물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고는 하지만 처음 잠수를 접했을 때의 감각 역시 잊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리광은 두 번째 에세이집 산소통 하나만 더 하면 돼에서 어딘가에 반드시 도착해야 할 필요도 없고 꼭지 속도를 추구할 이유도 없으며 누군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길고 고요한 시간만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묘사했습니다. 팀워크가 강조되는 다른 운동들과 비교하면 잠수는 매우 개인적이고 어쩌면 사적인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는 오직 나와 바다만 남게 됐기 때문입니다. 바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해 나가는 리광처럼 새 출발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한 곡 함께 들어보시죠.台湾밴드高五人의 본 적이 없는 바다입니다. 今早的闹钟唤醒是对灵魂的交集，如常的翻来覆去是对躯体的提醒。窗边光线扑朔迷离，是回忆不敢理智，只能让宿醉肆意。今夜的街边灯火是温热的耳语，目光都到达之地，想着未来和过去。冬天来临，而惆怅心情挂在天际。 처음 잠수를 시작했을 때 리광의 목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숨을 잘 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살아있는 일을 더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육지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걷기, 옷 입기 같은 일들이 모두 새롭게 배워야 할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이죠. 리광은 성인이 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서툴고 난감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고 묘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재능도 없는데 왜 계속 잠수를 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알기 전에 이미 빠져들었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큰 뜻은 없고 그저 따개비 같은 뜻만 있다. 리광의 작품에는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문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록 타고난 잠수의 재능은 없을지라도 이처럼 작은 뜻 하나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바다의 세계와 만날 수 있죠. 이번에 수상된 단편소설 딸 역시 해양 생물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했습니다. 해삼은 리광이 조간대에서 자주 마주하는 생물로 그에게는 매우 친숙한 존재인데요. 소설에서 딸이 해삼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해양 생물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독특한 판타지를 그려냅니다. 비록 바다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그래서 창작에 대해서 리광은 이야기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곤 합니다. 문학 창작은 어쩌면 잠수와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리광의 다음 작품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 보시죠. 오늘 포르모사 문화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유산이었습니다. 从未见过的海